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임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봤던 명식하고 같이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시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났고요. 이 명식 같은 오늘 봤던 명식도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거 다시 복습한다라고 하면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해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러한 많은 양의 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우로수와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는 많은 양의 물을 말하는 거고요. 개수는 작지만 맑고 깨끗한 물을 개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수하고 임수하고의 임수는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용법, 용량이 다릅니다. 임수는 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를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그냥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 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를 보면 매몰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토를 보면 개수가 파극돼서 오히려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대해수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일간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령을 보게 되면 원령은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에 해당이 되는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왕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원래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신약하고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임수를 생주해 주게 되면 좋은 그런 사주가 국세가 되는데, 중요한 것 축월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지로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진술축 미토가 다시 써서 토국을 형성하느냐, 내지는 해자축이 있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놓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이고요. 이 비교하는 명식도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 연지에서는 해수가 있겠고요. 이 사주 일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축월의 토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주 자체도 임수가 일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같은 임신 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지에서는 사화를 받기 때문에 조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관성도 천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임수가 왕했을 때 요거를 갖다가 제할 수 있는 것,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관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원령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고 이걸 갖다 습리라고 하기 때문에 작은 물기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을목이 이렇게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 기토를 보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관, 견관하게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관 경관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화만 가지고서는 임수를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다 가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뭐예요? 화 같은 것이 다시 병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임수 자체를 임수가 아니라 축월의 한기를 좀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목이 좀 있다라고 하면 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몹시 걸리는 것 역시 을목이 있는 것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무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경자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축월이라 하더라도 시지에서 신금을 보게 일지에서 신금을 보게 되겠고,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신자 반합 회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축에 통근할 수 있죠. 이 경금은.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신에도 통근할 수 있겠고, 이 경금은 사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는 화가 왕한, 병화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 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고요. 사라고 하는 이것은 경금이 장생처에 되기 때문에 능히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한 경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도 신금자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매우 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신강한 사주가 돼요. 신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강한데 기토 자체는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간이 너무 왕한데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칫 잘못하면 신왕무의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왕,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무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너무 왕해서 왕한 일간은 관살로서 제해주거나 아니면 식신상관으로서 설기시켜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토로서는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수 없겠고요. 능력이 떨어지겠고, 을목은 기토를 파해서 상관경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일간을 왕한테 쓸 수 있는 것이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운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이 점점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기토를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양인을 끼고 있으면서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마마보이라고 표현해도 되려나? 마마보이? 즉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자립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양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도 매우 극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 왕수인 양수인 임수가 기토를 봤을 때 내 남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자꾸 무시하게 된다. 더군다나 상관인 을목이 있게 되면 이 을목이 능히 무토는 을목이 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능히 을목은 기토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경관하게 되는 그러한 폐해를 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여명인데 좀 있으면 이제 이태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솔로로서 모태솔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자가 너무 신왕한 데다가 왕한 사주에 상관견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 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데 내가 자꾸 정관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되게 성격 자체가 도도하고 까칠하고 까도녀라고 하죠. 근데 그 성격 자체도 매우 강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가 들어와서는 버티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직업을 내가 오랫도록 유지하기가 힘들다. 즉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래저래 하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하고 상관경관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람 자영업이라든가
이라든가 뭐예요?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거, 랜서 같은 거 내지는 전문 자격증 같은 거 있죠. 전문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서 자기 일을 해야지만 직장 생활 하기 힘들고요.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꾸 내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결코 이렇게 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상관경관하는 그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자기 성찰이라든가 자기 뭐라 그럴까 수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지만 좀 뭐라 그럴까 상관경관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많은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 원래 상관경관이면 위화백단이라고 그랬어요. 위화백단. 그래서 상관경관 즉 위화백단이라고 했는데,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100가지로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한테 이렇게 몰아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초해서 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란을 자기가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상관경관은 그래서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세심하게 3번 정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